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혹감과 흥분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며칠간 저를 화제로 삼아 비웃으셨던 여직원분들,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야유 섞인 눈빛을 보내셨던 남직원분들, 이 글이 꼭 당신들이 퍼뜨린 그 더러운 소문처럼 빠르게 퍼져 저에게 암묵적으로 돌을 던지셨던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읽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권고사직을 당한 이상 제 정체를 가릴 이유도 없으니 밝히겠습니다. 저는 사업부 문서 2팀의 박지영 대리입니다. 며칠 동안 수십 번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참으면 잊힐 거라 생각하고 넘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그 조롱 어린 시선, 마치 허물을 보는 듯한 태도, 심지어 문서나 자료를 넘겨줄 때 더러운 사람을 대하듯 몸서리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9살이며 입사한 지 12월부로 딱 2년이 됩니다. 2년 전부터 점심을 먹고 돌아오면 제 자리에는 방금 사온 듯한 커피나 음료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제 안부를 챙기는 문자가 오기도 했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이 되면 출근 전 누군가가 작은 선물을 제 자리에 두고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인이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애인은 회식 자리에도 참석했고, 회사 사람들과 여름, 겨울에 함께 여행도 가고, 워크샵이나 스키장도 다녔습니다. 소문이 빠른 회사인 만큼 제가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누군가가 몰래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을 챙겨두는 것에 대해서도 애인에게 모두 말했었고요. 그냥 무시하라고 하길래 저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 선물은 점점 고가가 되었고, 안부를 묻던 문자도 헤어진 마음 잘 추스르라 는 둥, 곧 새로운 인연이 올 것이다 는 둥,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 는 둥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두세 개월 전에는 치마는 입지 말라, 일을 못하겠다 는 뉘앙스의 문자가 와서 통신사에 번호 추적을 의뢰했지만 지사로 가라는 말을 들었고, 반차까지 내고 지사에 갔지만 컴퓨터로 발신된 메시지라 확인이 어렵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IP 추적을 하려면 경찰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더 이상 진전을 못했습니다. 귀걸이, 이니셜 목걸이, 화장품, 구두, 머리핀, 모자, 화분, 케이크, 워머, 스타킹, 매니큐어, 머그잔, 상품권, 다이어리, 보석함, 손거울, 과일 등등이 제 책상에 저도 모르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책상 위나 밑에 있던 것들이 점점 여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캐비닛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나서야 단순히 관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많은 물건 중 제가 취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받자마자 탕비실 수납함에 넣어뒀고, 과일이나 음료 같은 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심지어 퇴근할 때 제 뒷모습을 찍어 포토 메일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화분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화분 옆에 놓아뒀고, 보석은 차마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어 여직원 전용 휴게실 창고 캐비닛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옆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있던 직원들, 제가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했던 분들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일주일 전,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양치하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구두칼 같은 걸로 저를 때리고 사무실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함께 온 사람과 함께 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온 동료들, 선배들 중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이 그저 멀뚱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날 때리는지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채 맞았고, 얼굴이 부어 눈도 뜰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의 폭력을 고스란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 부장님이 들어오셔서 그제야 말리셨습니다. 네, 저를 때리고 욕하던 분들은 다름 아닌 부장님과 그 부장님의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었고 간신히 눈을 떠 그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눈으로 본다고 구두를 벗어 던지셨고 그 구두에 귀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부장님이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신 후 오 대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손이 떨려 멍하니 찢어진 귀를 꿰매고 입원했습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경찰직에 있는 작은 삼촌에게 연락을 취했고 입원한 지 2일이 지나 주말이 되었지만 회사 사람 중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삼촌은 알아보겠다며 우선 몸부터 추스르 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지난 토요일 부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낸 문자들, 선물들 전부 그 부장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녹취했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그동안 말은 못하고 선물로만 표현했는데 제가 애인과 헤어진 후 접근하려 했으나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벙쪄있던 저에게 부장님은 집에서 보낸 메신저 문자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고 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 발행처 등으로 인해 사모님께 발각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도 따로 만나는 회사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제가 맡고 있을 때 가만히 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경만 하시던 그분, 본인이 맞을 매를 내가 대신 맞는 걸 보니 기분이 어떠셨나요? 부장님과 모텔을 드나들고 여행도 다니셨다면서요. 사모님에게 그 사실이 들통나자 핑계댈 것이 없어서 저를 핑계로 삼으셨다고 하셨죠. 왜요? 진짜 바람난 그분은 유부녀니까요. 이제쯤이면 보시는 분들도 다 눈치채셨겠죠. 앞장서서 제 얘기를 없는 말로 지어내어 퍼뜨리셨던데 인간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부장님은 내연녀가 따로 있었고 그와는 별개로 제게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셨는데 사모님이 불륜 사실을 눈치채시자 유부녀인 그 여자가 아닌 제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부장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며 돈을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고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삼촌께서 혹시 누가 찾아오면 모든 내용을 녹취하라고 하셔서 대화를 중간부터 녹취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없이 혼자 병문안 오신 것도 제가 입원했다고 전화했을 때 받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이상해서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꾸는 척하면서 녹음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준비 중이라는 것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회사 사람들에게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말로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삼촌께 말씀드렸고 고소 준비 중입니다. 타박상에 귀가 찢어지고 뇌진탕까지 사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맞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 재수해서 들어가 한 번의 휴학도 없이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충당하며 순전히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모아 쓰고 월세 등 생활비를 벌면서 졸업했습니다. 바로 취업할 수도 있었지만 공부 욕심이 있어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온 첫 직장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2년을 일했고 지난달에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남들이 칼퇴근할 때 저는 11시, 12시까지 코피 흘리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개인 프로젝트 7개를 마쳤고 남들이 꺼리는 지방 출장을 자청해 다니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지만 빚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내년 봄이면 다 청산하고 나만의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설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요? 남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아가며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왜 제가 하루에 한 번 말 섞을까 말까 하는 부장님의 내연녀로 오해받고 맞지 않은 매를 맞고 받지 않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죠?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말, 제 자존심과 지난 2년의 시간을 도대체 얼마로 보상해주실 건가요? 월요일 오전에 퇴원하자마자 부은 몸을 이끌고 일부러 점심시간이 지난 후 출근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는지 경비 아저씨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는 저와 부딪히기 싫은지 사람들이 저를 피해 구석으로 몰려 있었고 제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책상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 없고 살면서 불륜과 가까운 행동은 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산 것이 죄인가요? 부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모님과 직원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고 사모님의 직접적인 사과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과 내연 관계였던 분 역시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으시더군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하게도 우리 회사 게시판은 관리자 외에는 글쓰기와 조회가 불가능한 비공개 상태네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4일에 출근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았고 조용히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불륜 관계가 들킬까봐 앞장서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그 내연녀분, 평소에 제가 언니라고 따랐던 분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다른 사람에게 유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계속 제 험담을 하시고 싶다면 끝까지 해보세요. 내일 오전까지 부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모님, 부장님, 그리고 부장님의 내연녀까지 총 3명에 대한 소장이고 증거는 충분하며 이미 예비 소장을 넣은 상태입니다. 삼촌께서 도와주실 테니 곧바로 출두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회사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 당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고 듣는 앞에서 제 얘기를 퍼뜨리면 그 즉시 고소할 것이니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입 조심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 또한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폭행을 당했던 것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겠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회사에 헌신하며 일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더러운 상황을 겪게 되어 억울하다는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잘 살고 있던 사람 하나를 매장시키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던 당신들, 새해 1월 1일이 밝을 때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기대해보세요. 정말 기대 이상일 겁니다. 후기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그리고 응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취지는 단순히 그 사람들의 파렴치한 짓을 폭로해 매장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 더럽혀진 제 자존심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온갖 억측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내에서 진실을 밝히고 부장님과 그 내연녀에게 진실된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삼촌과 함께 소장 준비를 했고 평소처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8시가 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부장님도 출근하셨습니다. 9시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인사과에 찾아가서 권고 사직에 대한 처리 과정을 물었습니다. 회사 측은 저에게 권고 사직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하더군요. 부장님이 그 결정을 승인하셨으며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제 기여에 대한 배려로 연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추가 보너스도 포함하여 사직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장님과 사직에 동의한 적도 없고 사직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과 과장님과 때마침 업무로 방문한 본사 본부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과 소장 준비 과정, 그리고 제게 사직을 강요했던 녹취 내용과 사모님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등을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고 회사 이름과 관련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과 내연녀, 사모님과 사모님의 여동생에게 약 6일의 시간을 주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장님은 즉시 호출되었고 저를 사직시킨 점, 허위 사표를 작성하고 수리한 점, 그리고 저에 대한 모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부장님이 이렇게까지 제가 나올 줄 모르셨는지 자꾸 이리저리 빠져나가려 하시길래 저는 틀린 부분마다 정확하게 짚어드리며 다시 고쳐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간 일주일의 말미를 주었음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저와 부장님을 불륜 관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저에게 암묵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점에 대해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인사과장님과 본부장님 모두 당황하시고 난감한 표정이셨고 일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는지 회의 후에 다시 호출할 테니 일단 자리로 돌아가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직 처리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일단락의 결과만 얻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서 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부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회사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만 하셨고 곧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과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 이야기를 꺼내며 제 감정에 호소하였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있었기에 부장님의 그 거짓된 말장난에 놀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연 여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무턱대고 제가 그 내연 여분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고소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저를 더러운 여자로 보이게끔 사내 분위기를 조장한 점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사모님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한 이유는 저를 부장님의 내연녀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내연녀가 아니라 땡땡땡씨가 내연녀라고 밝힐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또한 그 내연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역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제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들 작곡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내연녀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내연녀의 남편 역시 지사는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로 소문이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메신저며 휴대폰으로 말보다 더 빠르게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밤에 올린 글 또한 이미 사내 90%의 직원들이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아는 거래처 회사 및 카페, 편의점 직원들까지 읽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오전 11시쯤 이 사실에서 호출이 왔고 부장님과 제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반성은커녕 제가 묵인해주고 선처해 주시기만을 바라시더군요.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에는 이미 내연녀분이 와 계셨고 서럽게 울고 계시더군요. 이 사실에서는 기획부, 영업부, 마케팅부 등등 출장 나가신 부장님 빼고 각 본부장님 모두 모이셨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들이 제가 작성해 주던 글을 프린트해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인사과장님께서 거두절미하고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상대로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 당사자들이 공개적인 사과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사건 내용, 발생 과정, 고소 내용,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을 적은 사과문을 회사 각 층 엘리베이터 앞에 회사 이름으로 붙여주실 것과 직원들이 보는 직원 사이트에도 동일한 글을 게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부장님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허나 내연녀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경찰 관계자와 접촉 중이라는 점과 소장 작성도 완성되었고 끝까지 스스로가 나서서 제게 사과 및 해명을 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저는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제가 고소하려는 것을 막으려 한다거나 사건을 미화시켜 제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하신다면 가족, 여성부, 회사 내 노조, 각종 여성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내 입이 아닌 언론을 통해 회사 이름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까지 그 자리에 계시던 모든 분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습니다. 내연 여부는 배우자분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울며 비셨고 부장님은 몇 번 저를 말리는 척하다가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모두가 글을 읽었는지 정과는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대리로 승진하면서 옮겨온 부서라 아직 다 낯설고 친하진 않았지만 프로젝트 맡을 때마다 같이 밤새고 토닥이며 열심히 일했던 만큼 저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과장님께 반차를 내고 삼촌을 만나러 가려는데 여직원이 몇 명이 다가와 미안하다고는 사과를 했습니다.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 손 좀 나 맡고 있을 때 잡아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금슬금 남직원들도 일어나 내게 목례하듯이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조롱과 멸시의 눈빛, 군중심리라는 변명하에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나를 돕지 않았던 그 비참하고 처절했던 순간을 잊지 않을 겁니다. 오후 2시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을 집단 폭행상해, 특수폭행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내연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부장님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조, 부당한 해임,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와 녹취록, 제 사인을 위한 사직서, 그간 보내온 선물들, 그것들을 기록한 다이어리 사본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증인 목록에 화장실에서 저를 욕하던 여직원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아마 그 여직원들은 증인 신청에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법정까지 가서 전처럼 거짓말과 비아냥거리는 말을 내뱉지는 않겠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보고들은 사실 그대로 증언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마친 상태고 폭행으로 소장이 제출된 사모님과 사모님, 여동생분 서는 즉각 출두가 떨어져 이미 끌려가 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계실 겁니다. 끝났을지도 모르고요. 조서를 꾸미는 와중에 남편의 불륜녀가 제가 아닌 다른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겠죠. 엄한 사랑 개패듯이 패놓고 분풀이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남편의 스토킹에 의한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시는 사모님의 마음 또한 괴로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 및 폭언에 대한 대가는 법이 정해준 만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부장님이 행하신 공문서 위조 등은 회사 측에서 부장님을 고발하여 지능범죄과로 인계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더불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겁니다. 저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체 얼마인지 받아낼 수 있는 만큼 파산해 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범죄로 다른 형태의 소장이 제출되었으니 분이 안 풀린다면 오히려 제 쪽에서 제소하고 또 제소해서 평생 지긋지긋하도록 잊혀지지 않을 기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제겐 언제나 이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지요.
독하게 마음 먹고 나니 정말 사람이 독해지는 건지 이렇게 저렇게 다 화풀이를 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해봐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함을 어찌 다 형용할 수가 없네요. 사모님 자매분들 지금쯤 줘서 작성을 일단락하셨겠지요. 주말이 지나고 이 글들을 회사 사람들이 또 읽고 사내에 널리 퍼지고 난 후에 뵙겠습니다. 내연 여불에 대한 회사 측의 처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남편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이 폭풍과 같이 지나갔지만 저에겐 아직 헤쳐나가야 할 길이 험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 할 수 있겠고 회사 생활을 하는 한절을 따라다닐 꼬리표와 제가 없는 곳곳에서 모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이 이번 일이 제 인생의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글을 읽고 추천해 주시고 많은 걱정과 위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그들처럼 방관자가 될 수 있고 한계의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저희 작은 삼촌의 말씀을 시시각각 새기면서 마음속으로나마 그들을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제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니까요. 일주일 전 내연녀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즉각 해고된 상황이었고 남편 되시는 분 또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연녀 최 씨가 이혼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제 재판 증거 자료로 모은 것들 중 일부를 남편분의 이혼 소송에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고 위로금 차원에서 돈을 건네셨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내연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으로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의 명예훼손 피해자들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면 집행유예 및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연녀 최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발뺌하며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항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지 볼수록 과간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일부러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니라 다음 재판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겠지요.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저주하고 조롱하던 내연녀 최 씨에 대해 사실은 이들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지만 이 여자만큼은 가장 괴롭고 지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부장 사모님과 사모님, 여동생분에 대한 특수폭행, 집단폭행 및 명예훼손 역시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모님 자매분들께서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시고 사모님 역시 이혼 소송 준비 중이십니다. M1 사람 폭행에서 고소된 것도 속상하실 텐데 남편의 불륜까지 덤으로 알게 되셨으니 그 마음 또한 지옥 같으시겠지요. 사모님 자매분들에 대한 고소권은 저에겐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이혼의 벌금에 실형까지 묶음으로 새해 선물을 받으시게 되겠군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셨고 그냥 실형 살겠다고 하셨답니다. 스토킹, 불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셨는데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 하신 듯 합니다. 연초에 장문의 메일이 왔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인생 잘못 산 것 같다면서 더 이상은 선처도 바라지 않으셨고 죗값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다른 지사로 가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저는 그냥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였고 위로금 외에도 이미 끝난 연봉 협상을 다시 해주더군요. 또한 이곳에 올렸던 글을 삭제해 주길 바랐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저의 글을 보고 참지 말고 정당히 해결하길 바랐고 그간 저를 걱정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저 역시 두고두고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삭제가 되어버리네요.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잘 시간도 없이 너무 힘들지만 절대 도중에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게 얻어지는 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처참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오늘이 그날인 듯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그날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회사에 다시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동료들, 선배들, 상사들 아직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퇴근을 해도 불안하고 초조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길을 걷다가 맞은편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편의점에서 알바상과 눈이 마주쳐도 죄 지은 것 없는 내가 왜 불안해하고 신경 쓰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고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주는 그들을 보며 나도 그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게 진심일 거야 라고 위로와 합리화를 해봅니다.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너무 바빠서 잊고 있던 제 생일을 동료들이 챙겨주었을 때 조금은 마음이 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쁘지만 잊지 않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겨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레 행동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아찔한 현기증과 불안감에 땅에 그대로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여태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아무 데서나 왈칵 나기도 하지만 어디선가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면 사모님과 그 동생분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같이 화들짝 놀라 벌벌 떨기도 합니다. 잠깐의 시간만 주어져도 멍하니 정신을 놓을 때가 많아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려고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지만 뭔지 모를 찝찝함과 답답함이 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훌을 털고 조용한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고 싶지만 주어진 일들과 제가 해야 할 문제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그것도 여의치가 않네요. 몰골이 초췌한지라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도 다녀오지 못하겠고요. 저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주시는 우리 작은 삼촌이 없었더라면 저 혼자서 이 큰 일을 다 감당하지는 못했겠지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챙겨야 하는 법인데 내 몸이 힘들고 정신이 지쳐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 또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신 분들 절대 손해보고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혼자서 가슴치고 분통 터뜨려봐야 돌아오는 건 더 큰 괴로움뿐입니다. 나서면 일이 커지고 복잡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억울하고 괴로운 채로 남겨두지 마세요. 나중에 지금을 돌아보았을 때 내 자신에게만큼은 떳떳하도록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에 대한 처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사모님과 그 동생분은 부장님의 거짓말과 불륜으로 인해 저를 오해하셨기 때문에 벌어졌던 폭력 사태였으므로 진심으로 눈물을 비추며 거듭 사과하셨기에 병원비, 추후 상담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